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공포 코미디의 새로운 개척을 보여준 해피 데스데이 감독 크리스토퍼 랜던의 스피노프 신작으로 주목을 받은 영화 프리키 데스데이 리뷰입니다. Hail, Blissfield, high, feel our glory and our might. 영화 프리키 데스데이는 저예산으로 괜찮은 히트작들을 만들어내는 호러 영화 전문 제작사 블룸하우스 프로덕션의 작품이라는 점과 해피 데스데이의 감독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매니아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모은 영화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포, 호러 매니아가 되게끔 만들어준 영화사기에 흔히 말하는 블룸하우스의 찐팬 중 한 사람이고 해피 데스데이도 정말 만족스럽게 본지라 그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예산 치고는 괜찮은 영화를 만들어내는 만큼 완벽하다거나 치밀한 각본보다는 B급 취향을 노려서 본인들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고집이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블룸하우스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은 조금 덜어두고 가니까 킬링타임으로는 확실히 즐기고 나올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영화 프리키 데스데이는 존재감 없는 여고생 밀리와 무자비한 중년의 사이코가 몸이 바뀌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공포와 코미디라는 장르가 섞이면서 관객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스토리의 완급 조절은 정말 치밀해야 하고 그에 따른 참신한 풀이 방식을 보여줘야만 괜찮은 작품이 나왔다는 소리를 들은 만큼 혼합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두 장르의 조화이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10대 성장물까지 곁들여지면서 감독이 소화해내야 하는 난이도는 최상급이었죠. 그러나 전작인 해피 데스데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며 꽤나 파급력 있는 참신한 설정과 풀이 방식 그리고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내는 흡입력이 있었기에 공포 코미디 장르의 한 획을 그었다는 의미로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스피노프 작품에서는 어떻게 관객들을 납득시킬까를 생각했지만 전작 해피 데스데이가 보여줬던 공포 코미디와 기막힌 휴머니즘 풀이 방식을 가진 명성에 비해 단점이 너무 컸습니다. 우선 이 영화가 보여주는 혼합 장르는 관객들이 얼마나 이해하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포스럽게, 코믹하게, 그리고 익숙함 때문에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바디 스완물의 이야기도 담겨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난잡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독은 전작에서 보여줬던 만큼 분위기의 완급 조절을 자기만의 공식대로 나열하며 크게 복잡하지도 부담스럽지도 않은 친절한 풀이를 선택하였고 그만큼 관객들에게 먹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작만큼 상황을 매끄럽게 넘어간다거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지는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마이너스로 다가왔습니다. 이 감독의 작품이 주목을 받았던 그 이유는 기존에 정해져 있던 미국 10대 공포물의 클리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보다는 그 과정을 요리조리 비틀어서 주제를 관통하는 참신한 장면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또 다른 신선함을 보여줄 것 같았지만 아쉽게도 전작의 안전했던 성공 비결의 공식을 심하게 재탕했다는 단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비틀었다기도 뭐한 로맨스 클리셰가 완급 조절의 흐름을 끊어먹는 등 약 90분의 짧은 킬링타임 영화로서 아쉬운 부분이 꽤나 많았습니다. 많은 장르를 섞었으니 그만큼 보여줘야 하는 게 많다고 느꼈던 것인지 보여주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많았고 설명하려는 것은 필요 이하였습니다. 장르의 정체성이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무언가를 집요하게 공략했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해피 데스데이 2가 공포 코미디보다는 성장이라는 주제를 앞세워서 아쉽다는 평도 많았지만 과한 욕심을 부릴 바에는 차라리 그게 더 나아 보이더군요. 그럼 감독이 풀이해낼 수 있는 성공 비결의 재탕은 아쉬웠다고 치고 전작에서 보여줬던 죽을 때마다 시간이 리셋되는 참신한 설정에 비해 바디 스왑이라는 흔한 설정을 어떻게 풀이했을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몸이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타인의 소중함을 알게 되거나 난감한 상황들을 헤쳐나가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제인 만큼 이 영화도 그 공식을 철저하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뒤죽박죽한 혼합 장르와 여러 클리셰가 더해지면서 감독만의 장점인 독특한 서스펜스보다는 상황에 발목 잡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서사가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타인의 소중함을 알아가기에는 그에 따라서 주어지는 난감한 상황들이 너무 자기적이어서 나름 만족스러웠던 흐름이 자주 끊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가기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많이 부족한 성장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몸을 교체하게 된 이유를 너무 판타지스럽게 풀이해서 그런지 해피 데스데이의 스피노프 작품이라는 부분에서 꽤나 큰 괴리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작을 모두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기이한 현상을 미스테리처럼 수색하고 2편에서는 그에 대한 이유를 최대한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게 접근했기 때문에 단편으로서만 빛을 발휘할 뻔한 영화가 속편을 통해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좋은 예시로 자리 잡았을 정도였기에 같은 감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단순함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재밌자고 보는 영화에 뭐 일이 달려드냐고 물으시겠지만 전작에서 보여준 혼합 장르를 통한 휴머니즘의 명성과 스피노프 작품으로서 판타지스러운 주제를 엉성하게 끼워 맞추며 전작의 재탕을 보여줬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 만큼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작품이 단편으로만 봤을 때 재밌냐고 묻는다면 재밌었다고 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전작의 성공 비결 공식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씁쓸해지더군요. 간단하게 킬링타임으로는 좋았지만 다음 작품에서는 여전히 치밀하고 신선한 작품으로 계속 유지되길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연을 맡은 빈스 본 배우와 캐서린 뉴튼 배우의 콤비에 대해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밀리의 역을 맡은 캐서린 뉴튼 배우는 생각보다 꾸밈없이 정직한 연기를 보여줬기에 살인마로서 이미지 탈바꿈은 예상 외로 나쁘지 않은 이펙트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살인마 부처로 등장하는 빈스 본 배우 역시 멜로와 코미디 전문 배우인 만큼 소심하고 어리숙한 여고생의 모습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문제는 후반으로 갈수록 몸이 변했던 상태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이질감이 들 정도였다는 게 많이 아쉽더군요. 얘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들어서 성장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들이 보여줬던 개성있는 연기력과 콤비는 정말 만족스러웠다는 입장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